자,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게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이 뭐 일부 언론의 단독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래서 김종인의 재가만 남아있다. 이런 건데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당대표랑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안철수가 나 국민의힘에 입당할게 하면 입당이 되는 거예요? 아, 전 첫 번째로요. 춘변하고 내의 걸었는데 제가 이긴 것 같아서 기쁠 뿐입니다. 제가 입당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 된다는. 그다음에 춘변 단일화되지 않는다. 제가 춘변은 키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근데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안철수의 장기적인 그 모든 욕망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하나의 교두보에 불과했다. 그래서 서울시장 그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이 받는 지지도를 토대로 어떻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기가 최대한 그 지분을 많이 받을지에 모든 초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툴로 제가 봤었고, 근데 이제 김종인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들어오려면 그냥 무장 해제한 채로 당원의 한 명으로 들어와라. 기득권은 없다.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기득권을 보장해달라. 나는 이 정도 지지율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협의가 덜 끝난 것이고 정치적 그 로드맵은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한 것이고 지분 정리가 안 된 게 바로 김종인의 재가가 안 났다는 걸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김종인이 계속해서 지금 안철수한테 몸이 달았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의 일방적인 의사인지 현실적으로 결재권자는 김종인이잖아요. 그럼 이건 안철수가 미리 언론에 뿌리는 뇌피셜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아니 보거든요. 저는 이제 김종인의 그런 그 딕션은 뭐냐면 결국은 안철수가 백기를 들고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 이미 판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단독 출마해서 선거판이 망가지거나 혹 서울시장에서 그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더라도 안철수 욕먹는 구조예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가 여기서 다시 그 당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본인이 만약에 포기한다. 그러면 또 논란이 될 게 철수 정치의 재현이다. 그래서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치열한 그 몸값 싸움이 지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워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또 다시 안철수는 간철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합당이 아니라 입당이라는 제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만 들어가고 국민의당은 놔두겠다는 뜻인지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좀 워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당을 놔두고 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이 경선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넌 당원이 아니니까 안 돼 하니까 그럼 나 일단 입당할게. 경선 치르고 경선에 떨어지면 다시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오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워딩 자체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기 그 돌아갈 길, 만약에 그냥 입당이라면 돌아갈 길을 남겨놓겠다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입당했을 때 중도층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가 국민의당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막 핑계를 좀 댔다라는 것은 뭔가가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종인도 그런 부분들 좀 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가 이제 극중주의 중도 포지션 이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철수 나름대로는 내가 중도에 있어야, 입당하지 않고 있어야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 허울전 소리였음이 드러나는 거죠. 만약 입당을 하게 되면 안철수는 예전부터 국민의 지금 부류, 그 전에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들 그냥 씹어먹는 시간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결국에는 만약에 안철수가 이제 황 작가님의 분석이 정확한 게 서울시장보다는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를 노리는 차원에서 뭔가 막 운을 엄청 띄워가지고 중도표를 그대로 갖고 보수 야권의 무슨 뭐 이 단일 후보가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안철수는 중도를 버린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땐 극우에 가깝거든요. 그럼 안철수를 지지했던 일부의 표들은 분명히 안철수 지지에서 빼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가 되면 뭔가 시너지가 나서 더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는 있을 거예요. 만약 입당을 하면. 그렇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국민의힘 도로 국민의힘 표 그 숫자밖에 안 나올 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의 계산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도를 내가 버려도 지금 그 전국 지형으로 봤을 때 반문재인 정서가 더 크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제3의 길을 걷지 않아도 아 저쪽으로 가도 거기에 견고하게 그 있는 지지를 내가 먹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서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뭐 1, 2주 더 지속돼서 정말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은 지금 김종인의 자세로 봤을 때는 선거 연합도 못하고 단일 후보 단일화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입당 후에 이제 이런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당을 요구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그렇지. 요구하는 뭐 그런 이제 큰 틀의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표현은 아직 못 쓰는 게 김종인 위원장과 뭔가 협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안철수가 먼저 띄울 가능성이 높은 거. 그래서 이제 뭐 당직자들 뭐 승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안철수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프로 시건너. 자기가 한 말 다 뒤집어요 항상. 이런 게 하나 있고 안철수 스타일을 모르시네 이분이. 안철수가 들어가는 곳은 소위 말하면 도장 깨기가 됩니다. 그 꾸준히 봐왔잖아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당도 결국은 깨먹었고 바른미래당도 결국은 깨먹었고 이번 이력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내공이 없으면 저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문제로든지 국민의힘은 안철수 때문에 깨진다 한번 예언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서울시장 후보 들어가도 후보 되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면 또 안 된 이제 나오겠죠. 나오면서 또 뭐 분탕질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간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나 근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안철수의 시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 저는 입당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었지만 지금 오세훈, 나경원 등등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본인 지지율 빠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 같은 선거는 제3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3후보는 그냥 양당의 표를 깎아먹는 그 지지 성향에 따라서 그 구조밖에 안 되고 본인은 어차피 제3후보로 나가면 서울시장이 안 될 걸 뻔히 알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본인의 이득, 내가 어떤 구도로 갔을 때 제일 큰 이득이 될까? 이거는 입당해서 그 안에서 경선 구도에 내가 뛰어드는 게 경우의 수는 그럼 두 가지죠. 서울시장이 되거나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되거나 떨어지거나 안 돼. 그러면 이제 입당하면 나중에 대권이라는 카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티켓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혼자 독주한다? 그럼 본인 미래가 없어진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급하죠. 굉장히 초조합니다. 대신 김종인은 저렇게 하면 결국 압박받아서 안철수는 철수하거나 입당하거나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김종인은 느긋하게 그냥 그러니까요. 별로 안철수의 그 요구에 대해서 그냥 못내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도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입당을 전제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한계 있잖아요. 초반에 컨벤션 효과를 써먹긴 했어. 그래 지지율이 지금도 웬만큼은 나와.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인의 말이 맞거든요. 제4당인 후보가 야권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시너지가 안 나요. 국민의힘 조직이 안 움직인다고. 그나마 자기 당이라고 해야 뭔가 더 열심히 움직일 측면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자체가 뭐 어떤 그 사과나 이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 말을 씹어먹기 시작하면은 공격할 지점의 포인트는 되게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 이 생각 한번 해봐요. 안철수가 JTBC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태극기 세력을 포함해서 모든 보수 세력이 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에는 안철수가 박근혜를 지지하는 태극기 모독 세력까지도 아울러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랄까 가장 하수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까지 결집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실은 국민의힘보다는 더 왼쪽에 있는 중도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인데 반 문재인 기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나 같은 중도, 그다음에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태극기까지 다 결집해야 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것, 입당하는 게 본인이 이제 희생이라고 포장하고 싶은 거죠. 즉 나는 제3의 길이라는 아주 고상한 길을 걸었었는데 저는 이제 물론 기회주의로 보지만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은 나를 버리는 희생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큰 캠프를 하나, 텐트를 하나 치는 것이다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마 태극기 부대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 문재인으로 다 모이자. 그 이제 그 김종인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안철수가 몸이 달았다는 말이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이제 발을 묶어놓고 당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그게 팩트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까지 뭐 포함해야 된다 이것도 명분을 쌓아서 너네들한테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원로들을 만나봤더니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라 이런 조언을 받았다. 나는 정말 의견을 수렴 다 했더니 나는 가야 된대. 나는 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몸이 닳긴 닳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에서 그 안철수는 중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본인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뭐 황 작가가 자칭 중도 이런 댓글은 정말 압니다. 안철수가 어느 누구보다 우파적 시각을 가진 걸 제가 아는데 본인 주장이 명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꽤 있고 그 답답함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안철수는 뭐 그렇겠죠. 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막상 거기 가면은 그냥 뭐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국진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합당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당도 아니고 그냥 입당이라 그러면 정말로 그냥 그냥 사람 한 사람으로 그냥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삐지겠죠. 우리 안초딩께서는 삐져서 또 분탕질하고 나오는 팝콘각이 제가 보기에는 한 2, 3개월 안에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액션일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나는 국민의 지임 쪽에서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라고 하는 인증을 일단 남겨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거든.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중도에 있는 지점에서 민주당도 싫어, 국민의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성도가 낮은 표를 가져다가 중도라고 하는 것을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에이씨 극우정당에 입당해? 그러면서 그 표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골칫덩이는 하나는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당장 한 1, 2주는 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이게 이제 선거전으로 쭉 들어가면 그게 식으면서 안철수 받아들이는 효과가 소멸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철수는 애물단지 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깨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나중에 당에서 그 행하게 될 분탕질 그것 때문에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철수를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고 하지만 김종인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안철수에게 김종인은 좀 확실히 못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탕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몸집이 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안철수는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중도를 내세우면서 내가 가면 공학적으로는 중도 그다음에 그 우파 그다음에 아주 극우에 있는 세력까지 합치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기지 않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나님 말씀대로 중도라는 곳은 안 따라갑니다. 안철수를. 그러니까 안철수가 왜 그나마 그 중도처럼 보이냐면 그 사람들 눈에는 고학력이고 기업인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기존 정치인들보다 더 못한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 할 사람이 안철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그 당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정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이라면 미래를 보고 찍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 중에 손실보상제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안철수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손실보상제는 찬성하지만 선거용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게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랑 상관없이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하자고 하는 게 맞지. 선거 전에 이걸 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김종인하고 안철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실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총선 무렵에 우리가 3월달 아마 그 초순쯤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지급하면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다시 찬성하는 우를 범했었는데 그 1년 전에 그 역사를 지금 1년도 안 된 역사를 까먹고 있는 이럴 때는 더 세게 받는 겁니다. 맞아요. 좋아 콜 500 받고 500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아젠다를 뺏기기 싫은 건데 뺏기 싫으면 더 세게 나가면 된다니까요. 전통적인 제가 주장해왔던 논리 아닙니까? 야당이 여당을 이기는 방법은 현재 여당보다 복지를 더 세게 가자고 주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 선거 전에 선거용으로 써먹으면 모든 게 문재인 정부의 공이 될까 봐 이걸 반대로 하면은 선거 끝나고 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지금 당장 주자고 주장을 해야지. 지금 어차피 줄 거면 더 많이. 네. 더 많이 그렇죠. 일본처럼 뭐 다른 나라처럼 줘라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제 정세균 총리도 일단 하고 세게 밀어붙이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김종인이나 안철수가 잘못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피해자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한테 공감했다고 생각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끌어들여 버리니까 이 사람들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논리가 웃긴 게 여당이 집권당이잖아요. 모든 무슨 입법 이런 것들은 다 선거용인 거 맞아요. 인정해야 돼. 아니 생각해봐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다음 지선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정치 세력이 다 그런 뽑으면 거죠. 니들이 네. 여당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눈치 보느라고 보궐선거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그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없어요? 금방 대선 돌아오고 지선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잖아요. 이것은 억울로도 아니고 이건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민들한테 모두 일괄적으로 2월달 열리자마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젠다인 거거든요. 민주당 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가 1,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그나마 민주당이 이 그런 어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딱 이렇게 질러놓고 나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익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또 반대로 뭐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뭐 음력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력 1월 안에 그러니까 1월 안에 줄 거 아니면 선거 전에 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웃지도 않고 유머를 그렇게 네, 그래서 1월 안에 그러면 한 또 안 3월 웃는 것 봐. 3월 중순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음력. 그 의미를 전 이해하고 있고요. 노인이라 네. 음력 이야기 하셨구나. 음력 기준으로. 우리 엄마도 내 생일을 계속 음력으로만 네, 세주니까. 그래서 1월 안에 줘야 1월 안에 주자라고 하셨으니까 음력 1월 안에 주면 민주당이 이거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조 뭐 추경 뭐 어떻게 해서든 뭐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나중에 말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